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외계인 입장에서 본 호프, 그들을 위한 변명을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그러기 전에 초대 손님을 모셔왔습니다. 빵상, 깨랑까랑, 빵빵, 뽕뽕뽕뽕뽕뽕, 빠라바락, 깨랑까랑, 인간들아, 오셨군요. 저는 오늘 게르트윈의 영혼과 함께 외계인의 입장에서 본 호프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호프의 외계인은 왜 도대체 짐승처럼 싸울까요? 분명히 우주선을 타고 왔는데 총도 없고 그렇다 할 무기도 없이 맨몸으로 싸우는 거 이해가 안 됐습니다. 궁금하셨죠? 궁금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외계인의 전투 방식이 이상한 걸까요? 아니면 우리가 그 게르트윈을 바라보는 시선이 잘못된 걸까요? 최초 의문은 이거였습니다. 우주선을 만들 정도면 레이저 총 정도는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뭐지? 이 반쪽짜리 외계인은? 뭔가 설정이 이상한데 이거 설정 붕괴나 설정 오류 아닐까? 라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그래서 외계인의 입장에서, 게르트윈의 입장에서 이 질문을 답해본다면 어떨까? 인간들아, 빵상, 깨랑까랑, 빵빵, 똥똥똥똥, 땅땅, 깨랑까랑. 좋아, 인간들아, 내가 이야기해줄게. 우리가 가진 전제, 외계 문명이 지구를 찾아오면 그만큼 뛰어난 과학기술을 가지고 있고 그 과학기술은 강력한 무기를 동반한다. 그래서 인류를 압살하거나 통제하려고 한다. 점령하려고 한다. 이게 기본적인 마인드죠. 인간들은 기술 발전을 자동으로 군사 발전과 연결시킵니다. 그런데 호프의 게르트윈들은 성간 이동을 할 수 있는 우주선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레이저총 같은 휴대무기가 전혀 없어요. 그리고 전투 방식은 맨몸 전투죠. 몸으로 돌진하거나 변신해서 공격하죠. 정말 이상한 설정일까? 우리 게르트윈, 아니 외계인 입장에서 보면 짐승처럼 싸우는 방식이 오히려 합리적일 수가 있습니다. 이게 과연 무슨 뜻이냐? 게르트윈에게 접신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빵빵 똥똥똥똥 땅땅 까이랑까랑. 인간들아 듣고 있느냐? 인간들아? 들립니다. 먼저 깔고 갈 것은 기술 발전이 과연 군사 발전과 동일하냐? 인류는 군사 통신망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인터넷을 개발했고 위성항법, 전투함이나 비행기 같은 이동수단을 위해서 GPS를 발전시켰죠. 그리고 미사일을 위해서, 최근에는 정찰과 타격을 위해서 드론을 개발했고 원자력 발전은 원자력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핵무기를 사용하기 위해 발전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인류는 새로운 기술을 거의 항상 전쟁과 경쟁에 연결했다고 봐도 무방하죠. 그럼 왜 이렇게 군사력을 발전시키고 무기를 개발했냐? 인간에게 있는 치명적인 약점, 약합니다. 신체가 약하다. 송곳니가 없고 발톱이 없습니다. 게르트윈처럼 어디 하나 뚫려도 재생하는 게 아니라 제때 치료를 하지 않으면 눈을 감게 되죠. 달리는 속도 또한 게르트윈보다 느립니다. 힘은 말할 것도 없죠. 그래서 인간은 무기가 필요했다. 신석기 시대 때는 돌을 만들고 돌을 깎다 보니까 이거 던지는 것만으로는 안 되겠네. 좀 긴 나무에다 달아서 공격하자. 창을 만들고 이 창을 작게 만들어서 쏘면 어떨까? 활이 만들어지고 화약이 발전하면서 총을 만들고 이제는 대륙을 넘나드는 미사일까지. 육체가 약한 인간이니까 그 약점을 커버하기 위해서 무기를 만든 거죠. 그럼 우리 게르트윈, 아니 호프에 나오는 외계인처럼 신체가 이미 완벽하다면 영화에서 보다시피 초고속으로 이동하죠. 차를 쫓아올 정도로 빠르고 건물에 구멍을 낼 정도로 힘이 세고 웬만한 공격은 알아서 재생됩니다. 그리고 총을 피할 정도로 극한의 감각이 있죠. 그러니까 굳이 총을 만들 필요가 있을까? 총을 만들고 무기를 개발하는 너희들이 이상하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게르트윈들은 우주 최상의 포식자일 수도 있습니다. 총이 없다는 거는 결핍이 아니라 필요하지 않아서죠. 초월적인 신체를 가지고 있는데 도구에 의존해야 되나? 왜? 굳이? 이게 더 편한데? 인간은 도구에 의존하죠. 근데 사자는 어떻죠? 이빨과 발톱, 생물학적인 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게르트윈들은 그걸 뛰어넘는 초월적인 신체, 그래서 무기가 필요하지 않았다. 여기서 드는 한 가지 의문점은 그럼 게르트윈 같은 형제들은 없냐? 있습니다. 가지하는 길, SF 명작 소설이죠. 여기에 나오는 외계인은 성간이동은 가능하지만 무기는 머스킷이 답니다. 그런데 이 외계인이 당도한 지구는 2039년 엄청난 무기 발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죠? 결국엔 그 항해 기술, 성간 이동 기술까지 뺏기면서 인류를 더욱 발전하게 만들어버립니다. 다들 아시는 아바타. 아바타는 공생에 치중했죠.
기계 문명이 아니라 생명 기술을 극도로 발전시켰다. 우리 게르트윈 얘기는 더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디테일은 설정하기 나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것도 말이 된다.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한꺼풀 벗겨보니까 말이 되네? 가지 않은 길의 외계인은 우주 항해는 가능한데 총기 기술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전쟁 경험도 거의 없었죠. 우주선은 군사력의 증명서가 아니다. 그러니까 한 분야의 돌파가 다른 분야의 발전을 자동으로 보장하진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아바타의 나비족을 보죠. 생명체와 자연이 서로 한데 뭉쳐서 교감하고 공감하고 대화를 나누고 기계 대신에 생명 시스템을 극도로 발전시켰다. 그러니까 아바타 입장에서는 자연을 지배하는 것이 아닌 자연과 연결되는 방식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죠. 게르트윈은 몸 자체가 기술인 문명이다. 초고속 괴력, 재생, 감각을 이용해서 신체 그 자체가 문명이 되어버린. 그러니까 인간은 부족한 신체 능력을 기계로, 무기로 보완했고 게르트윈은 신체 그 자체를 발전시키고 나머지 시간에는 우주선이나 다른 기술을 발전시켰을 수도 있죠.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가 말하려고 하는 게 뭐냐? 기술 발전의 방향은 하나가 아니다. 인간은 기계와 도구를 만들었고 나비족은 생명과 자연에 교감하는 방식을 선택했고 가지 않은 길의 외계인은 성간이동에 치중했고 게르트윈은 신체를 더 발전시키고 DNA 기술이 뛰어날 수도 있죠. 어떤 방향이 옳고 그런 것이 아니라 환경과 필요가 다른 선택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 이런 것들 다 봤어. 이해하겠어. 근데 우리 지구는 그렇게 발전하지 않지 않았냐? 우리는 기술이 발전하면서 무기도 만들고 했는데 더 자세한 증거는 없냐? 나비족이나 가지 않은 길이나 예시로 든 게 다 가상의 이야기 아니냐? 실제 역사에서도 모든 기술이 똑같이 발전하진 않았습니다. 필요한 분야에 자원을 집중한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균형 발전이라는 것은 역사적으로도 예외가 많습니다. 특히 중국, 폴리네시아, 잉카를 들 수 있는데 중국 같은 경우는 화약과 인쇄, 나침반이 발전했지만 결국 화약을 집중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유럽이 더 발전했고 나침반조차 유럽에서 더 개량해서 사용을 했죠. 폴리네시아의 경우 그 옛날에 태평양을 누빌 정도로 항해 기술이 뛰어났지만 그 나머지 기술들, 무기라던가 건축 기술들은 현저히 떨어졌습니다. 잉카 문명은 건축 기술과 금공예 등이 최고조에 올랐죠. 그런데 이상하게 바퀴는 없었다. 중국부터 살펴보자면 화약과 나침반, 인쇄술, 도자기를 발명했죠. 당시에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을 가졌는데 산업혁명은 유럽에서 나왔다. 왜 그랬을까요?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죠. 당시 중국은 거대한 농업국가였고 넓은 영토와 엄청난 인구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기술을 집약시켜서 산업혁명을 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죠. 폴리네시아 문명을 보겠습니다. 나침반 없이도 태평양 수천 킬로를 건넜는데 철기 기술은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었냐? 이들의 목적은 바다에서 살아남는 것.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기술은 항해 기술 뿐이었고 나머지는 발전하지 않은 것이죠. 그러니까 호프처럼 이동 기술만 비정상적으로 뛰어난 문명이 실제로 존재했다. 잉카 문명도 마찬가지죠. 지진에도 버티는 대단한 건축 기술을 가지고 있으면서 바퀴는 만들지 않았죠. 산악도로도 있었고 대규모 석조 기술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로 건축 기술이 뛰어나면 나머지도 괜찮아야 되지 않냐, 이런 의문에서 시작된 게 엘도라도나 외계인설, 그런 것들이 있었죠. 근데 조금 더 살펴보면 산악지형이고 밀림지역이니까 바퀴가 필요가 없었던 거죠. 다른 기술은 필요하지 않았던 겁니다. 환경에 따라 합리적인 선택을 했다. 추가로 한 문명만 더 설명을 하자면 스파르타는 당대 그리스 폴리스 세계에서도 조금 기형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군사력은 뛰어난데 나머지는 평범 이하였죠. 왜 그랬냐? 이들이 가지고 있는 노예제도 특성상 수많은 노예를 극소수의 사람이 거느려 했기 때문도 있지만 약탈을 하거나 정복을 해서 필요한 물자를 얻는 게 더 쉽다, 그런 생각을 가졌기 때문이 아닐까. 그런 지도자들이 모여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그러니까 특정 압력이 한 분야를 압도적으로 발전시킬 수도 있다. 이건 현대 문명에서도 마찬가지예요. AI는 매우 빠르게 발전하고 있고 우주 탐사도 빠르죠. 근데 의학 분야는 아직도 부분적이고 에너지 발전 속도는 AI 발전 속도에 미치지 못해서 지금 우주에 연구소를 설치한 애 만에 얘기가 많죠. 그럼 이게 왜 이럴까? 현대 인류는 무엇 때문에 발전할까요? 돈이죠, 돈. AI 발전시켜서
기업들이 조금 더 많은 돈을 쓸어 담을 수 있고, 우주 탐사의 경우에도 기반 기술들을 발전시키면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냐, 화성 탐사선을 보내면서 왜 아직 탈모 치료는 못할까? 이걸 생각해보면 호프의 외계인도 이해해볼 수 있다, 이해해봄직하다, 이렇게 한눈에 보기 쉽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참고하시고요. 그럼 인간이랑 우리 게르트윈, 아니 호프의 외계인들이랑은 무엇이 다를까? 자, 인간은 약한 몸을 가졌고 그렇기 때문에 도구에 의존했고 원거리 전투를 중심으로 하고, 그래서 총을 쐈죠. 호프에서도 전쟁 중심으로 발전을 했어요. 대부분의 기반이 전쟁을 기반으로 하고 있었다. 게르트윈들은 강한 몸을 가졌고 그러니까 신체에 의존했고 근접전을 선호하고 재생력 등을 봤을 때 생존 중심으로 DNA 구조를 발전시키지 않았을까. 다시 설명하면 이런 거죠. 인간은 약한 몸을 가졌기 때문에 신체를 대신할 도구를 제작했고, 도구를 제작하다 보니까 전쟁을 위해서 무기를 발전시킨 거죠. 호프의 외계인은 일단 타고난 강한 몸을 가졌고 그래서 진화를 선택했고, 마베이오를 보면 거의 죽지 않는 그런 육체를 완성시키게 된 거죠. 그러니까 시작부터 달랐다면 그럴듯하다. 왜 총을 만들지 않았을까? 빵상, 깨랑까랑. 이미 충분히 강한데 왜 무기를 만드냐 굳이. 그리고 종족 내에서 전쟁이 없다면 무기를 만들 필요가 없지 않을까? 신체가 재생되니까 기계를 이용해서 혹은 옷을 입고 의류를 제작해서 내 몸을 보호할 필요가 없다. 그런 여러 조건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것이다. 그래, 이렇게 살았어. 그러면 아바타처럼 그 행성에서 평화롭게 살지 우주선까지 만들 이유가 있었을까? 우주선은 왜 만들었을까? 우주선의 역할도 다를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경우 우주선을 연구 목적 혹은 무기화를 위해서 만든다고 하면, 호프의 외계인은 생명 보존을 위한 운송 혹은 연구를 위해서 만들었을 수도 있죠. 다른 지역들 혹은 다른 성간을 이동하기 위해서 여행 목적, 트래블러, 이 여행이나 연구 목적을 위해서 우주선을 만들었다는 게 약간 근거가 있는 게, 마지막 게르트윈들의 대화를 들어보면 성경 구절과 비슷한 이야기를 하죠. 그렇다면 이 성경이 전달되었던 것들, 그런 걸 따져봤을 때 지구에 이미 와보지 않았을까? 혹은 지구에 생명을 던져준 존재가 게르트윈 아닐까? 게르트윈의 목적은 일단 지금 현재 호프의 상황에서 목적은 생존이죠. 딱 봐도 게르트윈보다 상위의 존재가 행성을 침공했거나 행성이 파멸적인 상태에 이르렀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거대한 우주선, 게르트의 황제를 데리고 온 우주선이 충돌을 하게 되는 것이죠. 급하게 오다가. 근데 여기서 성경 구절을 인용한단 말이에요. 그럼 혹시 인류 탄생의 비밀이 게르트윈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이 성경 구절이 전달이 돼서 인간에게 전해질 정도였다면 게르트윈은 지구 방문이 최초가 아닐 것이다. 아, 이거 적들이 침공했어. 게르트윈들 멸망할 것 같아. 어떡하죠? 빵상? 아, 그 뭐냐 있었잖아. 그 지구. 옛날에 갔던 그 지구 살만했어. 다시 가자. 거기 가면 돼. 살 수 있어. 하고 갔다. 혹은 호프라는 제목처럼 다시 희망을 품기 위해서. 그렇다면 이 지구에 그들의 문명을 되살릴, 다시 풍성하게 해줄 어떤 특정 자원이나 DNA, 개체가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공격 자체는 영화에서 밝혀졌지만 충돌의 결과였죠. 외계인 아이인 게르트윈의 황태자 칼리가 납치당하면서 벌어진 어쩔 수 없는 비극이었다. 그럼 입장 바꿔 생각을 해봐. 네가 지금 게르트윈이라면 웃을 수 있니? 우리가 도와줬는데, 성경 구절 그런 거 전달할 정도로 도와줬는데 인간을 보니까 무슨 이상한 무기를 만들어 놓고 불 뿜는 막대기를 만들어 놓고 우리를 공격하고, 몸은 왜 이렇게 약해? 그냥 공격하니까 찢어지네? 충격적이다.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죠. 그럼 여기서 더 깊게 생각해보면 기술은 왜 필요한가? 기술의 목적은 무엇인가? 도구를 만들게 되죠. 우리는 신체가 약하니까. 그럼 도구를 만든 목적은 더 편리한 삶을 위해서였죠. 기술이 발달하다 보니까 잉여 자원들이 생기고, 그러면서 다른 문명과 교류, 충돌하게 되고, 그 문명을 이기기 위해서 무기를 만들게 되죠. 이 모든 게 상생보다는 충돌, 대화보다는 경쟁에 더 중심을 둔 우리의 선택 때문이 아닌가. 만약 우리가 게르트윈이었다면 기술을 기껏 발전시켰더니 무기화하고, 경쟁은 선의의 경쟁이나 화합이 아니라 전쟁으로 끝나고, 다른 지역들을 탐사하는 것, 그런 것 역시 점령으로 끝나고, 공포의 대상, 무언가 알지 못하는 존재는 제거해야 직성이 풀리는
게르트윈의 눈에서는 인간이 더 폭력적이지 않았을까요? 그럼 이 모든 게 우리가 설정 오류라고 생각했던 이 모든 것이 편견일 수 있다. 모든 문명은 각자의 방식으로 완성되고 그 방식은 우리의 상상이나 상식을 뛰어넘을 수 있죠. 만약에 폴리네시아인이 극도로 발전하고 지구 전체 문명이 폴리네시아인처럼 발전했다면 우리도 역시 성간이동은 가능하지만 무기는 형편없는 그런 처지에 처했을 수도 있다. 야, 게르트윈 저거 우주선 만들면서 야, 무기도 못 만들고 레이저 총도 못 쏘고 광선검도 없고 저거 야, 반쪽짜리다. 짐승처럼 싸우고 저거 열등한 놈들이다. 가 아니라 다른 선택의 결과였지 않았나. 그러면 어쩌면 모든 기술이 전쟁, 무기로 향하는 우리 인간이 게르트윈보다 야만적이고 가장 호전적인 문명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외계인을 못 만나는 이유 또한 그들이 보기에 우리가 너무 호전적이고 야만적이어서가 아닐까요? 네, 그럼 제 내내 망상 속으로 들어와 주신 게르트윈의 마지막 말씀으로 오늘의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인간들아 서로 싸우지 말거라. 싸우면 우주의 왕따가 된다.